안녕하십니까. 익스펜션 오브 ET 적장 확장이 가능한 전기 트럭에 대해 발표하게 될 홍익대학교 가라지스트 발표자 김동훈입니다. 저희는 하인환 교수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팀원으로는 공재우 팀장 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입니다. 차량 제작 배경부터 차량 설계 및 제작, 마케팅, 결론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 제작 배경에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차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동영상 하나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도시에 무법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전을 하다가 짐이 쏠려 쓰러지기도 하고 집중적인 무게로 인한 도로 붕괴 등 여러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재함에 좀 더 많이 실어 나르기 위해서 높게 쌓아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물을 실을 때 크기가 한정된 적재함으로 화물을 높게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차량들이 근처에 있으면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재함의 밑 면적을 넓혀 화물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고유가 시대와 대기오염의 이유로 전기 차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유가 시대를 의미하는 사진을 의미합니다. 요즘 운전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 기름값 어떠십니까? 많이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 사진은 대기오염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무거운 화물을 싣고 다니는 트럭은 좋지 않은 엔진 효율로 낮은 연비와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기오염의 지수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강원도, 서울, 경기, 인천 최고치를 보았을 때 전부 다 300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300의 수치를 넘는 수치는 매우 나쁨이라는 수치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일반인도 뿐만 아니라 노약자에게도 건강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차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의 특징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친환경적, 경제적, 저소음, 고효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이유, 고유가 시대 대기오염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차와 가족 트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결합해서 저희 차량 익스펜션 오브 ET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을 개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차량은 전기 모터를 이용한 소형 전륜 구동 트럭이며 가정에서도 간편한 배터리 충전, 적재함 확장으로 인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카티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았는데,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프레임 및 부품들을 결합한 모습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최종 완성이 예상되는 사진입니다. 이 영상은 시속 15km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이 결과 실현 가능성을 보고 설계를 토대로 실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저희가 제작하여 완성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제원은 전폭 1.5m, 전장 약 2.8m, 전고 1.8m, 무게는 500kg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륜 방식으로 V벨트를 이용한 DC모터 36V 1kW 모터를 사용하였으며 감속비 1:18로 구동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든 차량을 주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전진과 후진이 모두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차량의 적재함의 넓이를 조절해주는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기구는 스카치 오크라는 기구학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더블 슬라이더 플랭크 기구의 일종으로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응용을 하여 지금 동영상 파일이 깨진 것 같은데 저희는 응용을 하여 회전 운동한 크랭크와 중앙에 보이는 회전 운동하는 크랭크와 두 개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위 영상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응용한 이 기구는 회전 운동한 크랭크가 두 개의 슬라이더를 양옆으로 밀어주게 되어 동일한 거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한 차량에 응용한 스카치 오크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빨간색 바가 보이십니까? 이 바가 회전 운동하는 크랭크이며 양쪽에 두 개의 슬라이더를 연결하여 레일을 넓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적재함만 늘리고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좁히고 늘릴 수 있게 설계되어 차량이 회전할 때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에 밑판 및 카울을 씌워주게 되면 영상과 같이 적재함의 넓이를 조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용한 모터는 DC 모터 24V 300W짜리 모터입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로 저희가 제작한 차량의 적재함 넓이를 조절한 영상입니다. 처음과 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터의 속력을 조절하여 넓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구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각 동영상에 빨간색 원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함에 500km의 하중을 가했습니다. 좁혔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프레임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혔을 때는 같은 힘을 하중을 가했을 경우 적재함을 넓혀주는 레일과 적재함의 좌우측을 좁혔을 때보다 더욱더 무리가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좁혔을 때는 500kg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넓혔을 때는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최대 적재량을 500kg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차량에 어떻게 마케팅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STP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STP 분석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체 시장을 나누고 그렇게 나눈 시장 안에서 기업이나 제품이 가장 적당한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적 차량의 위험성과 유지비가 비싼 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재함을 늘리고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 차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제품 개발로 틈새 시장 공략을 하려 합니다. 적재함의
물건을 많이 싣는 운송업자, 농업인 등을 주 타겟으로 삼아 소비자에 따라 그 용도에 맞게 사양을 맞추고 다양한 용도로 제품을 생산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캠핑 트레이나 다른 차량에도 적재함 확장 기술을 접목시켜서 독점화된 기술을 개발하려 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독점적 판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적재함 확장 기술 및 의용 차량 판매입니다. 다음은 4P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트럭을 첫 번째 프로덕트, 적재함 크기 조절 및 기술로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합니다. 또한 고객층의 요구에 맞게 차량의 크기 및 재원을 조절하며 적재함 크기 조절 기술을 다른 차량에 적용합니다. 다음 플레이스, 매장 및 공장 직거래, 온라인 통합 판매를 하는데 이는 신품, 중고 및 렌탈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저 업체는 실제로 온라인 통합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신품 및 중고를 판매하고 렌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입니다. 저희 소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터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에서 알파 정도 합니다. 또한 중형 트럭은 2,000만원 이상, 대형 트럭은 5,000만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프로모션, 신문 등 언론 방송으로 홍보를 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한 홍보,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참가 및 시승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저희는 내년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하여 전시를 하며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사 비교 분석입니다. 저희 차량과 비슷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아이사 전기 트럭은 경쟁사를 가정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비슷한 전기 트럭이지만 경쟁사 전기 트럭은 적재함이 2000에 1300mm이며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을 1000에서 1300, 1000에서 2400까지 좁히고 넓힐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는 최고속도 시속 20km 이하로 달리는 차량에 한해서 무면허로 주행이 가능하다는 도로교통법이 있어 속도를 소비자에 맞추어 제한을 두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노인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기어입니다. 기어는 한 개만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 기어에는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적재함 확장이 가능한 트럭을 개발함으로써 주 고객층인 운송업자, 농업인 또는 고령자 및 교통약자들을 위해 소비자에게 맞는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 유비제 전기 차량의 대중화로 인한 유지비용 감소로 차량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가졌던 과적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했습니다. 사업 효과로는 예를 들어 캠핑 트레이나 레저용 차량에 접목을 시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더 편하고 즐길 수 있게 스카치 오프 기술을 다른 차량과 접목시켜 실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차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김영대학교 한명계 학생입니다. 아까 응용 해석했는 거 부분에서 여기서 오른쪽 그림이 나타낸 게 아까 이제 프레임 쪽에 응력이 가해져서 거기에 더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혹시 지금 저기 표를 봤을 때 최대 맥시멈이 28메가파스칼 정도 응력이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재질이 어떤 걸로 프레임 재질이십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저희 팀장이 대신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예. 일단 재질은 스틸로 쓰고요. 짐을 실을 수 있는 면에다가 500kg 정도의 무게를 힘을 줘서 저 프레임 변화와 그리고 저 프레임에 받는 응력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틸이면은 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가 말하고 싶은 건데 스틸이면은 28메가파스칼 응력이 충분히 버틸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짐을 싣고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인 힘을 이렇게 받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차량 그 스틸의 변화가 크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차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한으로 잡고 이제 승용을 하는 거죠. 혹시 부재 같은 건 따로 안 되셨습니까? 늘렸을 때나 부재를 더 대각선 부재 같은 게 따로 된 게 아닌 상태로 저 상태 그대로 맞습니다 지금. 프레임 자체가 지금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혹시 늘렸을 때 더 보강할 수 있는 보강제로 대각선 부재가 없는 상태가 맞는지. 생각하면은 보험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영상 촬영을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렇지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 넓혀지는 부분 밑으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보험제를 해놨지만 그래도 응력 해석을 그 설계한 프레임 자체에 응력을 가했을 때 이제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500kg 하중을 최대 적재량으로 정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저기 휠 베이스는 안 움직이는 거죠. 바퀴를 뭐 이렇게 막 트레드를 움직이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구성을 다 도로를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팔하고 움직이 안 되면 막 못 가는 경우도 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길이 없으면 뭐죠? 제일 중요한 건 길이 없는데 그래서 그 좁혀서 갈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차들이 다 제한되어 있다고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다른 시스템을 많이 바꿔줘야 돼요. 인프라 구축을 다시 뭐 도로를 다시 뭐 이렇게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넓혀주는 것 자체가 그 도로 길이에 도로 길을 넘어서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넓혀지는 게 그렇게 크게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량 판매 가격이 얼마나 저희가 지금 원가표를 지금 넣진 않았는데 원가가 44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돼 이제 지출이 되었는데 혹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량 이제 구매하거나 이제 일종의 이제 소매 개념이 아니고 구매 그 이상 공장 개념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좀 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약 10%의 절감을 해서 한 300 후반이나 400 초반 정도의 가격의 차량을 판매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 원가를 말씀하신 부분이 그 구입한 구입 비용이나 재료 비용, 그다음 가공 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작을 하신 분들이 학생 아까 팀원 5분, 6분, 6분들에 대한 공급비에 대한 부분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판매에 대한 부분을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차량을 지금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만드는데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용접도 본인들이 하셨을 거고 가공은 막대로 본인들이 하실 거고 그런 원가 분석을 하실 때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야 화학성이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제 보충하겠습니다. 네, 지금 핵심적인 게 결국은 이제 전기 자동차와 적재 부분인데 차량에서 실제로 이제 차량을 이제 만드셨는데 혹시 그 적재 안개인 500km 정도를 적재를 하고 주행을 해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뭐 짐 같은 경우에는 짐보다는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위에 적재함에 이제 태우고 그 저희가 주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능하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는 하지 못했는데 실제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한계 주행까지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결국은 핸디캡이 얼마만큼 주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산출을 이제 못하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적재함을 올린 상태에서 그 최대 거리를 측정해 보진 않았지만 그 아무도 그 적재함에 짐을 실지 않고 주행을 해본 결과 한 40km 정도 주행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돼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강이전 마지막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국민대학의